우리 기업에 대해서 띄엄띄엄 아는 거야. 똑같은 질문 했었거든요. 다른 회사도. 에? 좋습니다. 오늘 모의 면접에 참여해 주셨는데 사실은 바로 엊그제 최종 면접에서 탈락했다라는 소식을 들으셨잖아요. 네. 예, 그리고 바로 그날 우연하게도 제가 이 모의 면접 컨설팅을 진행하는 게시글을 보고 우연히도 신청을 한번 해봤는데 또 당첨이 되셔가지고 지금 이 자리까지 오셔가지고 같이 이제 모의 면접을 하셨는데 안녕하세요. 저 이름은 김기원이라고 하고 소프트웨어 쪽 지원을 하고 있고 인베디드 쪽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로봇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를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굉장히 이 부분은 칭찬을 좀 해드리고 싶어요. 보통 이제 최종 탈락을 하게 되면은 멘탈이 온전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은 대부분 삶을 부정하거나 뭔가 하고 싶지 않거나 굉장히 의욕이 떨어져요. 어제 그랬어요. 어제 그랬어요. 그 멘탈이 나간 상황에서도 뭔가를 해보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또 이런 기회가 온 거고 뭐 중간에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겠지만은 그래도 오늘 잘 오신 것 같아요. 자, 전반적으로 이제 질문들에 대해서 피드백도 좀 드리고 같이 한번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력서를 보니까 다른 산업에서 근무하신 이력이 있고 퇴사를 하신 것 같은데요. 7개월을 근무하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여기는 왜 퇴사하셨어요? 저는 이 퇴사를 하게 된 이유 같은 경우에는 제 역량을 잘 발휘할 기회가 많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제가 엔지니어로서 해당 기업에 입사를 했는데 처음에 이제 입사를 했을 때 소프트웨어 역량도 본인이 뽑아낼 기회가 있다라고 해서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작 그 직무 배치를 받고 그런 기회가 많이 없었고 이런 부분들은 계속 업무를 진행하면서 좀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원자가 결코 피할 수 없는 질문이고 네. 그동안 면접을 보면서도 뭐 거의 뭐 매번 나왔다라고 보여질 정도로 네, 100%죠. 예, 100%. 퇴사 사유. 자, 요 질문인데 본인은 퇴사 사유에 대한 답변에 대한 부분을 더 많이 고민하셨어요? 아니면 동기나 이유에 대한 부분을 더 많이 고민하셨어요? 퇴사 사유가 좀 더 고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만약에 저를 봤을 때도 이력서 딱 봤는데 이 친구가 대기업인데 7개월밖에 일을 안 했네? 왜지? 라는 게 했을 때는 사실 요즘에 뉴스 많이 나오잖아요. MZ 세대 사원들 뭐 1년도 안 돼서 퇴사한다. 맞아. 대표적인 사람인데. 그러니까 그런 얘기잖아요. 물론 이제 제가 봤을 때 만약에 내가 저 사람이 입장 생각해도 좋을 생각 들었고 그래 면접 갔을 때도 이거 얘기만 계속 하더라고요. 퇴사했는데 왜 이거 했냐? 왜 우리는 왜 좋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물어보니까 저 약간 좀 방어적으로 저도 약간 가게 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약간 이제 항상 하는 말이 이 친구가 또 하면 어떻게 할까 이런 인식이 항상 많았던 것 같아요. 또 퇴사하지 않겠다라는 거를 어필하는 게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우리 지원자처럼 지원 동기보다 퇴사 사유를 더 고민 많이 했다라고 하셨는데 충분히 그럴 수는 있거든요. 근데 그게 저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기업에 지원한 동기가 명확하면 본인의 퇴사 사유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근데 본인은 지금 오히려 퇴사 사유에 대한 부분을 더 많이 고민하다 보니까 지원 동기에 대한 부분이 확실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면접관이 우리 회사에 지원할 만한 이유가 그렇게 명확하지 않아 보이는데 그럼 이제 뭐가 문제지? 딱 봤는데 퇴사를 딱 한 거야. 그럼 이제부터 여기서 그냥 물고 뜯고 진짜 말 그대로 막 아주 그냥 사방팔방에서 막 진짜 막 쥐어 터지고 막 이렇게 난리 나는 거거든요. 지원자가 지금 딱 그런 스타일인 거예요. 여러 기업이 있는데 우리 기업은 어떻게 해서 알게 됐어요? 처음에는 채용 공고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채용 공고가 2월 말에 1차 공고가 떴었는데 처음에 LIG 엑스톤을 잘 알지 못하다가 공고가 있어서 기업에 대해서 분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방산업체 쪽에서 좀 상당히 이제 오래된 회사였고 제가 전자공학도로서 기여할 수 있다 생각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지원하는 이 시점까지 가정했을 때 그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 거죠? 기간이 대략 한 2달 정도 됩니다. 우리 기업 어떻게 알았어요? 했는데 채용 공고 보고 알았습니다. 물론 솔직한 거는 내가 인정인데 그 다음에 이제 분석을 하면서 방산 기업이고 오래된 기업, 우리 기업이 오래된 기업 정도 지금 분석을 해가지고 결국 알아낸 게 우리 기업이 오래된 기업이군요. 이렇게 정리를 해버리니까 사실 제가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너무 오버를 하기 싫은 거예요. 회사에 저는 방산에 무슨 큰 뜻이 있고 이렇게 해봤자 그 사람들이 알잖아요. 우리 지원부가 솔직하게 채용 공고를 보고 알았다. 이건 오케이, 인정. 괜찮아요. 근데 이때는 호기심이었지만 제가 감히 확신을 드린다라는 건 좀 조심스럽다. 하지만 최소한 제가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제 역량을 그래도 발휘할 수 있는 기업이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 하나 보고 지원을 했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본인이 원하는 솔직함 그리고 좀 더 명확한 이유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지원자는 오래된 기업이고 그래도 제가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해 보니까 자, 제가 몇 때 방산에서 뭐 알고 있냐고 답변했는데, 제가 이제 졸업 연구하면서 레이더가 방산에 많이 쓰이더라고요. 이게 연구해 보니까 뭐 쓰이고 이러더라. 이거 지원 동기를 그런 걸 얘기하는 것도 괜찮나요? 괜찮아요. 범위를 계속 좁히는 거예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레이더까지 좁히는 거야. 방산이라는 산업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도가 부족하다. 감히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없다. 하지만 그 안에서 레이더 관련된 부분에서만큼은 제가 그래도 관련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저 이거 하나 보고 지원한 것이다라고 해버리면 솔직하네. 현실적으로 맞네. 이렇게 하면 그 점수를 따는 거거든요. 범위를 좁혀야. 예, 이럴 때일수록 범위를 좁혀야 돼요. 근데 본인은 일단은 자신이 없으니까 일단 던지자. 일단 던지고 나면 뭐가 오겠지 했는데 그럼 우리 지원자는 대체 뭘 보고 확신하셨나 했는데 우리 지원자가 어떤 표현을 썼냐면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우리 기업에서 정말 일하겠다라는 확신 그런 걸 가질 수 있었나요? 근둔이라는 회사 사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소프트 엔진에 어떻게 일을 하게 되는지 등 그리고 회사의 어떤 점이 또 장점이고 또 이 회사가 어떤 걸 이제 원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짧은 시간 동안이었지만 그런 걸 통해서 이 회사는 내가 일을 해도 좋은 회사구나라는 걸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사보에 어떤 측면이 있었길래 이 회사에서 일을 해야겠다 생각하셨어요? 네, 사부에서 주로 기억나는 부분은 이제 방산 쪽에서 개발한 부분이었습니다. 방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탐색 개발, 체계 개발 좀 꼼꼼하게 진행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제가 본 기억으로는 테스트 단계를 꼼꼼히 거치는 건데 이 단계에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연결을 계속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자공학도로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공부해왔고 특히 학부 연구생 시절에 제가 이제 PCB 기판 동작을 위한 이제 기판과 소프트웨어를 작성해 보면서 이런 거를 훈련해 봤기 때문에 이 기업 관련된 얘기하면서 제 기억으로는 네. 그러니까 뭔가 지금 우리 기업에 대해서 띄엄띄엄 하는 거야.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회사가 이렇던데요. 이런 느낌이니까 주로 기억나는 부분은 이제 제가 본 기억으로는 야 우리 기업 그냥 지원한 거구나. 누가 봐도 이게 너무 느껴진 거예요. 사보는 잘 보셨어요. 그래도 관심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본인 역량 제가 이제 물어봤던 게 이거 그냥 지나칠 수가 없다. 아니 본인 역량은 다른 기업에도 발휘되지 않느냐. 근데 이제 방금 얘기하신 그러한 역량들은 사실은 관련 전공을 요구하는 많은 산업에서 직무에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통적으로 필요한 부분도 맞지만 이제 그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LG 넥슨 같은 인베드 쪽에 많이 좀 국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쪽이라고 하면은 흔히 말하는 IT 기업도 있지만 IT 같은 경우에는 주로 웹 개발이나 앱 개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인베디드 관련 역량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방산 기업에 좀 더 맞는 거라 생각했습니다. SI라든지 뭐 IT 분야보다는 그래도 뭐 여기서 인베디드 관련된 역량들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게 틀린 건 아닌데 관련된 제조 기업들 안에서는 사실은 상당히 많은 분야에서도 이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확실한 이유라고 보기엔 좀 어려워요. 우리 지원자께서 퇴사한 이유가 본인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 처음에는 제가 취업 좀 처음 했을 때는 그냥 많이 넣자는 게 제 컨셉이었어요. 일단 넣어보자 이런 생각으로 면접 때는 물어봤거든요. 소프트웨어 역량 할 수 있냐. 오케이, 좋아요. 전체적인 맥락은 이해했고요. 공감도 돼요. 취준생 입장에서는 좋은 기업이고 여러 가지 조건이라든지 지원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지원한 건 좋은데 그럼 퇴사 사유를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차라리 솔직하게 가면. 네, 왜냐면 그럴 수 있거든. 그럼 평가자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그치 뭐 취준생인데 뭐 지금 취업도 안 되는데 일단 합격을 해야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지원자는 여기서부터 뭔가 강점을 발휘하지 못했다? 아니 근데 그럼 엔지니어로 최초에 지원하지 말았었어야지. 근데 인사팀에서 여기서 무슨 뭐 소프트웨어 역량 일부 발휘할 수 있다? 아니 그래도 말이 안 되는 게 엔지니어는 어쨌든 엔지니어인데 이것만 보고 우리 지원자가 지원했다고? 너무 단편적인 정보만 갖고 선택한 건데 너무 가벼운 거 아니냐.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인정을 해버리시면 편한 건데 너무 본인이 포장하려고 하는 순간 그 다음 게 포장이 안 되고 그게 안 되니까 그 다음 게 포장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물어봤잖아요. 다른 직무에 배치되면 어떻게 할 거냐. 뭐 회사의 어떤 사업 변화, 그 다음에 뭐 조직의 어떤 변화 등으로 본인 역량을 발휘할 수 없는 직무에 배치된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면은 제 역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데에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 상사분들이라든가 회사가 그냥 근거 없이 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최소 만약에 그런 고민을 혼자 안고 있다면은 상사분이라든가 친한 사수분한테 한번 고민을 털어놓을 것 같습니다.
나름 회사가 이유가 있을 거기 때문에 열심히 한번 해보겠어. 에? 아니 그러면은 예전에 엔지니어 거기도 우리 지원자 이유가 있으니까 배치했을 거 아니냐. 물론 이제 본인이 선택한 거라고는 했지만 근데 어쨌든 그만큼 회사의 어떠한 목표를 중요시 여기고 수용성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진작에 이것도 퇴사가 안 됐겠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질문이 저 되게 좀 힘들더라고요. 왜냐면은 똑같은 질문 했었거든요. 다른 회사도 다른 직무 가면 당신 퇴사할 거냐. 당시에도 물론 비슷하게 얘기는 했는데 이렇게 연결시켜 보니까 이게 입장에서는 설득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안 돼요, 안 돼요. 예, 이게 지금 다 일관성이 흐트러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 번 앞에서 이게 어긋나기 시작하니까 뒤로 갈수록 더 어긋나게끔 되어 있어요. 원래 답변이라는 게. 제가 마지막으로 물어본 게 뭐예요? 호기심이냐 확신이냐. 그거 전에 포부. 포부와 왜? 포부가 명확하다라는 것을 우리 지원자가 진지하게 고민했다는 뜻이거든요. 네네.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지원자는 왜 또 우리 기업인 거예요, 그러면? 어릴 적부터 이제 만화 그런 걸 보다 보니 방산 쪽 관련해 관심이 많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만화로 방산 쪽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전쟁 만화 이런 걸 좀 받아보니까 방산 쪽 관련을 상상하게 되었고 이런 쪽을 개인적으로 알아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화를 보다가 저런 기술 되지 않을까 싶은 것도 한번 제가 검색해서 알아보고 그래서 그런 점들이 좀 더 제가 다른 인베드 회사보다도 더 끌리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어요? 비행기나 드론 중에서 긴급 회피 시스템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비행기 관련해서 탑건 영화 때문에 같이 찾아봤는데 전투기에서 파일럿의 육성 과정이 되게 많이 필요한데 사고가 나면은 그런 제가 뭐 만화 보면서 그 다음에 뭐 탑건 영화 보다 보니까 이게 뭐 안전이 중요하고 아니 틀린 말은 아닌데 이거는 정말 청소년기나 뭔가 이 분야에 정말 호기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얘기할 법한 거지 우리 지원자가 지금 면접에 와가지고 게다가 굉장히 퇴사한 이후에 신중하게 회사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인데 과거에 봤던 만화 그 다음에 어떤 탑건 영화 이 소재 자체가 너무 가벼워요. 일관성도 안 맞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뒤로 갈수록 역시나 퇴사 사유도 퇴사 사유지만 우리 기업에 대한 확신이 없다. 지원 동기도 그렇지만은 미래라고 할 수 있는 입사 포부에서도 명확한 목표를 갖고 있지 못하다. 자 그런 상황에서 우리 지원자가 그럼 무조건 떨어져야 되는 거냐? 그런 건 아니에요.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 지원자 어떻게 해야 된다? 범위를 좁혀가지고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논리가 있어. 그게 바로 지원 동기. 그게 있어줘야 버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못 버티고 퇴사 사유 못 버티고 포부도 못 버티고 이 세 가지 삼박자가 다 안 맞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 이 세 가지가 어긋나 버리니까 우리 지원자가 답변을 잘하더라도 내가 과연 전체적인 면접이 끝나고 나서 이 친구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런 부분에 대한 확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너무 포장하려고 하지 말고 때로는 줄 건 주자 그리고 얻을 건 얻자. 저는 그런 전략을 더 추천드리고 싶다. 마지막에 우리 지원자 호기심, 확신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 기업에 대한 호기심 혹은 우리 기업에 대한 확신 둘 중에 하나 선택해 보세요. 호기심을 선택하겠습니다. 거기서 확신이라고 했으면은 진짜 뭐 더 말도 안 됐고 호기심이라고 얘기하셨는데 뭐 그것도 이미 늦었어요 사실은. 호기심 맞아 이거 누가 봐도 호기심이야. 근데 이미 늦었어. 근데 질문 의도 잘 몰라가지고 질문 의도도 모르겠고 확신이라고 하면 좀 저도 뒷감당이 안 될 것 같아서 호기심을 말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아쉬웠던 부분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는 차별화가 안 돼요. 증명할 수 있는 걸 선택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나중에 뭔가 사고가 터질 수 있는 사람처럼도 보여요. 좀 저는 되게 안 좋은 경험이었고